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보면서 우리가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2018년도 당시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그때 이제 토론에 친형과 관련돼 가지고 허위 사실이 유포했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2심 재판에 따르면은 제 기억에 벌금 300만 원인가 나와 가지고 이미 뭐 정치 생명의 끝장에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당시 이제 그 김명수나 권순일이나 뭐 이런 인간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이재명이가 무죄로 받고 지금의 이재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는데 그거보다 더한 충격이 2심 재판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이 나왔는데 그거를 2심에서 무죄로 뒤집는다? 정말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화가 되어 있다. 정말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기 위한 유일한 지금 수단은 대법원이 그나마 정상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인데 이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뻥카치기를 좋아하는 박지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정통한 소식통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법 무죄가 확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박지원이가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확인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예 그냥 확정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뭐 사법부랑 박지원이가 내통했다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대범하게 박지원이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무조건 8대 0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되겠죠. 이번에도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그나마 기대는 것은 이 박지원의 이런 또라이 같은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래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게끔 이렇게 이제 하기를 기대하는데 실제로 당시 댓글 반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쳤구나라고 하는 게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6,100이나 동감이고요. 지금 대법원 내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냐? 재판 전에 재판 결과를 아는 놈들이 왜 있지? 투명하다. 중대범죄라는 거 모르냐? 그나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상식적이고 법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암만 제 머릿속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는 1심에서 징역이 나왔던 것이 2심에서 무죄가 됐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지금 시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라는 것인데 이번에 눈에 띄는 기사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맡은 뒤부터 대법원장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를 보니까 이번에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라고 하는 출범식의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출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행사는 대법원이 몇 달 전부터 공들여 준비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도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장 측에서 외부 인사들이 오는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면서 안 가기로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갔었던 법의 날 기념식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했다?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보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행사를 안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제 이 선고, 대법원의 선고 자체를 5월 달에 지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5월 달에 이거를 내기 위해 가지고 행사나 이런 거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몰입을 해 가지고 빨리 판결이 내리려고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외부 인사들이 오는 행사에는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의미하는 게 또 뭐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케이스를 봤잖아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헌법재판관들 문영배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을 둘러싼 논란들을 많이 이제 또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자기가 지금 이재명의 정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가 또 어떻게 해석이 되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 자체가 부담스럽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외부 인사들이 오는 행사에는 안 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거죠. 자, 실제로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대법원장이 이전 대표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외부 일정은 올스톱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라는 거예요?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바깥 인사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있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야, 뭐 저거 저런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대선에 못 나올 수가 있겠냐?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제 뭐 파기환송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유죄로서 파기환송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2심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은 6개월 정도 시간 걸린다라고 하니까 6개월 뒤면 뭐 대선 이미 끝난 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파기 자판을 한다.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대법원이 아예 그냥 파기환송도 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양형을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선고까지 하는 거 이게 이제 파기 자판인데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냐? 제가 기대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대법원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요. 대선 전에 불소추 특권 이거를 바로 대법원이 정리해 줄 거냐? 요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그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그거죠, 그렇죠? 야, 대선만 일단 끝나면 된다. 대통령만 되면은 일단 헌법 무슨 뭐 84조 그거에 따라 가지고 형사상 이제 소출을 당하지 않게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어. 이게 지금 이재명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 소리 하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이지. 이게 뭐 진행되고 있던 재판이 올스톱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 요거 아니었습니까?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나뉘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뭐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대선 전에 파기환송으로 유죄 의견으로 보내. 그러면 일단 이재명에 대한 이 사건 자체는 100% 뭐인 겁니까? 유죄가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설령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대법원이 이거를 정리해 주게 된다면 이재명이 설령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도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냥 대통령직이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슨 뭐 파기 자판할 것이다. 이거는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요.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유죄였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일단 시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2심에서 당연히 대선 전의 결과는 나오지가 않겠지만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대법원이 뭐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헌법 84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추라고 할 때 소가 기소를 뜻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뜻한다라고 하면서 소송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재판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4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재판이 정지가 되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그냥 뇌피셜을 갖다가 떠들어댔었는데 거의 지금 이제 압도적인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소추라고 하는 말은 기소의 뜻으로 씁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다른 이제 법을 보더라도 소추라고 하는 걸 기소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판을 따로 이제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소추라고 하는 것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새로운 범죄가 밝혀졌을 때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헌법 84조의 뜻이지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멈춘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게 상식적인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대법원이 뭘 해줘야 된다? 유죄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거를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의 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설령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도 뭐 생각하기도 싫지만 설령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의 의견과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대선 전에 이재명을 날릴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충분히 날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법원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반드시 헌법 84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